바삭바삭한 크래커스북.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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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희가 1부를 마치고 이렇게 2부로 돌아오게 됐는데요. 2부 주제 마지막에 얘기해 주셨었는데 한 번 더 얘기해 주실까요? 내가 좋아하는 계절의 책. 맞습니다. 서아 작가님, 사계절 중에 가장 좋아하시는 계절 어떤 계절인가요? 저 답변 쓰면서 네. 솔직하게 얘기해도 되나라고 생각을 되게 많이 했는데 네. 저는 환절기를 좋아해요. 한절기. 그러니까 뭐랄까 너무 더운 것도 싫고 너무 추운 것도 몸이 나약해서 잘 못 견디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되게 여러 번 생각하고 이런 질문 사실 많이 받잖아요. 네. 어떤 계절 제일 좋아해? 하면 제가 늘 약간 대답이 바뀌거나 망설이거나 이랬거든요. 그래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내가 좋아하는 계절은 한절기다. 약간 조금 의미 부여를 하자면 다음 스텝으로 넘어가는 기점으로 좀 느껴지는 것 같아요. 네. 이게 이제 변할 거야. 야, 준비해. 약간 이런 느낌. 그래서 뭐 다들 그러시겠지만 특히 여름에서 가을 넘어갈 때 네. 그때 딱 기온이 너무 모든 것이 적절하잖아요. 맞아요. 옷도 적당히 입을 수 있고 걷는 것도 하염없이 걸을 수 있고 맞아요. 커피가 이상하게 무제한으로 들어가는 것 같고 몸에 막 그런 계절에 제가 되게 체력이 약하고 근육이 없으면 원래 모든 계절에 취약하대요. 온도 변화에 민감해서. 근데 제가 그런 사람이었거든요. 그래서 그 다음 계절로 넘어가는 그 사이를 굉장히 좋아하는 것 같고 환절기 없이는 또 그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완연한 계절의 매력을 또 느끼기가 힘들기도 하니까 또 비염이 극심해지는데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그나마 활기를 찾는 게 환절기인 것 같아요. 네. 가벼운 자켓 하나 딱 걸칠 수 있는 네. 그때가 정말 제일 좋은 것 같아요. 맞아요. 지연 작가님은 어떤 계절 가장 좋아하시나요? 저는 제가 태어난 겨울을 제일 좋아하기는 하는데 그 동생의 태몽이 공교롭게도 얼핏 기억하시기에 하얀 눈밭에 폴짝폴짝 뛰는 흰 강아지가 우와. 태몽이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거 듣고 너무 귀여워. 겨울 더 좋아. 라고 해서 우와. 겨울을 너무 좋아합니다. 그지마 작가님은 예상해보자면은 봄을 좋아하실 것 같기도 하고. 저도 좋아하기는 환절기를 좋아하는데 네. 그러니까 편한 거는 여름? 제가 좀 더위를 덜 타기 시작해서 그리고 또 카페에 있으면은 여기가 겨울인지 여름인지 모를 정도로 에어컨을 엄청 트셔서 그죠. 여름에도 저는 긴팔 긴바지 엄청 입고 다니거든요. 그래서 좋아하는 건 작가님처럼 환절기지만 편한 건 여름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희가 이제 쭉 이제 계절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았는데 혹시 어떤 계절에 다들 독서가 좀 잘 되는 편이신가요? 저는 겨울이요. 집에만 있게 되니까 좀 그런 게 좀 큰 것 같아요. 여름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작년을 기점으로 바뀌었는데 네. 너무 더우니까 집중이 잘 안 되고 좀 처지고 그렇더라고요. 근데 좀 추워지면 차라리 정신이 바짝 들면서 독서가 좀 잘 되는 것 같은데 사실 제가 준비해온 답변은 뭐냐면 네. 계절과 상관없이 호텔에서 독서가 가장 잘 된다 이렇게 적어놨거든요. 호텔에 들어가면 계절감이 사라지잖아요. 네. 모든 게 내가 원하는 대로 조절이 되고 막 나갔다 들어오면 청소가 돼 있고 그쵸. 막 이러니까 약간 생활감이 없어지고 계절감이 무뎌지니까 그렇게 적어놨네요 제가. 과거에 제가. 근데 맞는 말인 것 같습니다. 근데 저도 그러니까. 똑같이 적어왔어요. 계절에 상관없이 지하철에서 독서가 가장 잘 된다. 저는 지하철에서 그렇게 책이 잘 읽히더라고요. 나름 인천에 사는 사람이라 그 전설의 1시간 반이 있어요. 인천에서 인천을 가도 1시간 반, 인천에서 서울을 가도 1시간 반. 그럴 수 있죠. 예, 그런 말이 있을 정도로 교통에 쓰는 시간이 워낙 많다 보니까 책을 이제 가벼운 걸 꼭 하나씩 들고 다니는데 그럼 친구를 만나고 오면 한 권을 다 읽어요. 왜냐면 교통시간으로 3시간을 쓰니까. 그래서 저는 지하철에서 많이 읽는다. 두 분 다 뭔가 계절감을 느낄 수 없는 공간들에서 독서가 잘 된다. 그런데요. 약간 통용이 되네요. 네. 뭔가 이렇게 극한으로 이제 치닫은 이 이야기를 다시 잡아서 네. 자, 그러면 저희 주제에 맞춰서 선정해온 책을 소개해드려 볼 건데 네. 서아 작가님부터 부탁드려도 될까요?
네, 제가 가장 좋아하는 계절이 환절기다라고 네. 말씀드렸는데 다음 스텝으로 넘어가는 걸친 기간이잖아요. 환절기라는 게. 네, 그러려면 좀 다음으로 넘어가려면 이전과는 뭔가 좀 달라야 되고 네, 그러려면 책이나 글 그리고 세상을 보는 눈이라는 입장에서 봤을 때 세상을 좀 다르게 그리고 정확하게 보는 시선이 필요할 수도 있겠다. 이거를 글이나 독서로 가져왔을 때는. 그래서 제가 정말 좋아하는 정희진 작가님의 신간을 추천하려고 가지고 왔는데요. 네. 정희진 작가님의 새로운 언어를 위해서 쓴다라는 책입니다. 와. 정희진의 글쓰기 시리즈에서 마지막으로 나온 책이고요. 네네. 그 시리즈를 다 읽었는데 저는 5권이 너무너무 마음에 확 와닿는 이야기 그리고 재미있기도 하고요. 실제로. 그래서 정희진 선생님을 좋아하는데 사실 제가 필명이거든요. 제 이름이. 그래서 몰랐어요. 필명을 쓰기로 마음먹은 것도 이제 필명 쓰는 거 너무 좀 자기적이어 보이지 않을까 하고 고민하고 있을 때 정희진 선생님 강연을 들으러 갔는데 책이랑은 조금 다른 이야기인데요. 네. 강연을 들으러 갔는데 선생님이 이제 사인을 해주시면서 이름이 뭐예요? 모르시길래 이제 제 이름이 김지영이거든요. 그래서 김지영이에요 했더니 82년생 김지영 생각나잖아. 그거보다 훨씬 좋게 살 수 있어. 그래서 글 쓰고 계속 이렇게 말하고 그럴 거면 필명을 써보는 건 어때요? 라고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근데 제가 그때 엄청 그걸 고민을 하고 있을 때였거든요. 네. 그래서 좋아하는 작가님이 그렇게 되게 지나가듯이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 팬 입장에서는 되게 강렬한 그 계기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래? 그러면 필명을. 그러면 선생님이 쓰라고 하셨으니까 써야지 해서 이제 진서아라고 필명을 쓰게 된 거예요. 그래서 와, 근데 필명 너무 어울리셔. 너무 예뻐요. 감사합니다. 그런 이야기를 많이 듣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제가 정희진 작가님의 말과 글, 좀 더 정확히는 그분의 시선을 좋아하는 이유는 매우 다르고 매우 정확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인데요. 근데 기존의 구조나 관행에서 말하는 언어가 아니라 되게 날카롭게 뜯어서 갈기갈기 찢어서 봐라 아니지? 이렇게 하고 딱 설명을 해주세요. 그래서 그분을 닮아가고 싶다라고 생각하는 측면도 있는 것은 스스로의 생각조차 계속 의심하고 계속 바꿔나가시는 분이거든요. 그래서 그게 저런 어른이 되고 싶다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되는 것 같고 감히 비할 수는 없는데 저도 글을 쓸 때 앞서서 일부에서 말씀드렸듯이 특히 에세이에서 오히려 생각과 감정을 정확하게 전달하는 게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네. 그래서 내가 느끼는 감정이나 있는 일을 있는 그대로 전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 하는 고민들을 여러 여성 작가들에게서 배웠는데 그중 이제 태초에 내게는 정희진이 있었다 이런 느낌인 거죠. 이분의 책을 읽으면서 이렇게 세상을 볼 수 있구나 하고 되게 많이 깨쳤거든요. 근데 이 책에서도 아니나 다를까 계속해서 그런 걸 보여주고 계세요. 그래서 가장 최신 저서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부제가 융합과 횡단의 글쓰기예요. 근데 융합이라고 하시면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세요? 두 작가님은? 솔직히 말하면 핵융합. 그죠. 뭔가 지식을 모으는 그런 느낌이에요. 그렇죠. 근데 보통 융합이라고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게 인문학과 과학의 융합 이런 것이잖아요. 근데 이 학문적인 측면에서 융합이라는 단어가 이렇게 많이 쓰이는데 그러니까 인문학과 과학의 융합이라고 되게 많이 쓰이는데 그 책에서는 실은 과학 기술을 뒷받침하기 위해 또는 뭔가 더하기 위해서 인문학이 도구로 쓰이고 있다. 근데 이 인문학은 그래서는 안 되고 우리 삶이고 시선 그 자체이다. 이걸 우리가 어떤 되게 어려운 학문만으로 대할 것은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하시거든요. 이렇게 말하니까 되게 재미없어 보이는데 아닙니다. 흥미롭습니다. 되게 재미있는 책이에요. 너무 웃긴 대목이 많은데 우리가 익숙하게 보낸 지점이나 너무 익숙해서 그냥 다 겪은 거지 하는 그런 지점들을 확 잡아채가지고 명징하게 해체하고 뜯어보는 글들이 다 모여 있어요. 삶에서 공부라는 개념 그리고 시선, 프레임에 대해서 끊임없이 날카로운 이야기를 전해주는 멋진 작가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 글을 읽으면 조금 세상을 다르게 보게 되거든요. 그러면 거기서 또 아주 좀 신선한 글들이 나오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들고 아무튼 저는 이 글을 되게 웃으면서 깔깔 웃으면서 되게 진지하게 보다가 또 어떤 부분에서는 막 이마를 치면서 보고 진짜 미치겠다. 너무 맞는 말이다. 이렇게 하면서 보기도 하고 해서 같이 읽고 싶어서 추천하는 책으로 가지고 왔습니다. 저 장바구니에 또 들어갔습니다. 아까 핸드폰을 잠깐 만지시더라고요. 계속해서 자기의 생각을 정리하고 이거 아닌 것 같은데 그럼 다시 생각을 바꿀 수 있다는 것도 저는 되게 큰 용기가 필요한 일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그래서 그 기준을 세우거나 아니면 그 기준에 대해서 한번 의심해 보고 싶을 때 이 책을 같이 읽어도 너무 좋을 것 같아요. 네, 너무 좋았던 부분이 한 꼭지의 제목이 아예 소통은 불가능하다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소통이 엄청 중요하고 막 그게 이루어져야 한다고 하는데 선생님은 애초에 소통이라는 건 불가능하다라고 이야기를 하시고 그래서 생각을 막 적어주시는데 그러네? 이 생각이 드는 거죠. 그래서 너무너무 재미있어요. 기존에 우리가 익숙해져 있던 어떤 당연하게 여겼던 것들이 사실은 하나도 당연하지 않다는 거를 너무 조목조목 다 또 어렵지 않게 다 설명을 해주셔서 이 책이 너무 재미있더라고요. 저도 약간 새로운 인사이트를 접하는 걸 좋아하는 편인데 심지어 나보다 연장자인데 나보다 생각이 트여있는 사람의 이야기 듣는 걸 정말 좋아하거든요. 되게 짜릿하잖아요. 맞아요. 저렇게 살고 싶다는 감각도 들고 나 아직 한참 부족하구나 싶기도 하고 저분 너무 멋있고 저렇게 살려면 어떻게 살아야 될까 궁금하기도 맞아요. 하고 그러면서 스스로 성찰도 하고 맞아요. 저 진짜 읽어보고 싶은 책인 것 같습니다. 바로 장바구니에 다들 네. 넣어보시기를. 배송 시작합니다. 저는 매들림 월러가 짓고 강수정님이 옮기신 HB 프레스 출판사에서 출간된 수영하는 사람들 이스트 런던 동네 수영장의 내면이라는 책을 갖고 왔습니다. 네. 제가 이 책을 책상 위에 두니까 두 작가님께서 굉장히 초롱초롱한 눈으로 굉장한 호기심을 많이 보여주셨는데요. 옴기니의 주석에 따르면 영국에서 리도라는 단어는 공영 야외 수영장을 일컫는 말이라고 하네요. 그래서 런던 필즈는 런던의 자치구인 해크니에 위치한 공원인데요. 이 런던 필즈에 있는 리도에서 이제 일기에 관계없이 개장을 한대요. 물 온도가 사계절 내내 섭씨 25도를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겨울에 들어가도 따뜻하고 여름에 들어가면 좀 약간 더울 수는 있겠죠. 근데 이 날씨에 팔뚝을 빼고 있으면 너무 시려요. 그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바로 들어가요. 네, 맞아요. 책 속에 나오는 인물들을 보면 평상복을 입고 있는 사람들이 두꺼운 패딩부터 부츠, 목도리에 이제 손 하나 보여주지 않는 그 무장을 한 채로 서 있는 겨울의 모습을 하고 있는데요. 바로 다음 장에는 그 사람이 자신의 수영복을 입고 갈아입은 채 수영장의 입구에 서서 포즈를 빠르게 취하고 있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빠르게 들어가야 되거든요. 네. 그래서 지은인 매들린 월러는 포토 저널리즘을 공부한 사진가예요. 로버트 크램튼이 이런 이야기를 같이 전해주고 있는데요. 인물에 대한 어떤 설명도 없이 리도의 폭착한 특징이라면 수영장이라는 공간에 내재된 평등성에 대한 것을 발견하고 있다. 썼습니다. 전 이 작가가 정말 사악하다고 느끼는 게 아니 사계절 열리는 수영장을 굳이 겨울에 심지어 다들 눈밭에 맨발로 서 계시거든요. 전 정말 사악하다고 생각합니다. 아까 지은 작가가 말씀하신 것처럼 바깥과 안의 온도가 달라서 온갖 수증기가 다 일어나고 있는데 굳이 겨울에 찍었다는 거. 맞아요. 네. 근데 여기 나왔던 분들이 이 리도를 굉장히 많이 애용하고 계시는 애용가분들에 대해서 인터뷰를 딴 거였는데요. 그러니까 겨울에도 가시겠죠? 그러니까 겨울에도 나 너무 좋아요. 빨리 들어가야 돼요. 네. 그래서 인터뷰를 했더라고요. 네. 이 책에서 리도에 방문해서 수영하는 사람들이 오른쪽 페이지에만 사진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오른쪽 페이지 보면은 평상복 입고 그 다음 장은 이제 수영복을 입고 있고. 근데 누구는 수경을 쓰고 누구는 수영모를 쓰지 않고 누구는 반바지를 입고 누구는 전신 수영복을 입어요. 이런 거에 따라서도 사람에 대해서 굉장히 다양하게 느껴볼 수도 있었고요. 책 속에 25세 여행사 직원인 카리나라고 기록된 인물이 인터뷰를 해요. 공영 수영장이라고 하면 항상 염소계 소독약 때문에 머리카락이 녹색으로 변한다는 생각부터 들었었다.
그런데 이 수영장은 그런 게 없다. 몸을 감싸는 물의 느낌, 들어갈 때와 나올 때의 온도 차이, 특히 겨울에 차가운 데에 있다가 따뜻한 물로 들어갈 때의 느낌, 그 모든 것들을 전부 사랑한다. 도시의 삶을 견디게 해준다. 라는 이야기도 전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저희도 똑같을 거예요. 겨울에 수영장에 리도에 가면은 너무 춥지만 들어갔다가 이제 있는 그 이제 평온한 시간과 수영을 하면서 뭔가 몸의 부력으로 인해서 앞으로 나아갈 수 있다는 게 어떻게 보면 우리는 발을 딛고 서서 사는 사람들이지만 또 다른 차원의 세계잖아요. 저는 좀 이게 상상해 볼 수 있는 계기가 되기도 했어요. 제가 이제 해마 수영으로 이제 발을 이제 까딱까딱 하는 것과 수영장에서 내가 헤엄쳐서 원하는 곳으로 나아갈 수 있는 건 많이 다르니까요. 그래서 저는 겨울을 사랑하는 이유 중에 하나로 이제 온도 차이에서 느낄 수 있는 포근함을 떠올리면서 이 책을 갖고 왔습니다. 저도 그 수영장 염소 냄새 때문에 좀 싫어했는데 요즘에는 좀 냄새가 덜하기도 하고 근데 사실 그 염소 자체는 냄새가 없는데 그 물질에 사람의 분비물 있죠. 뭐 소변이나 이런 게 닿았을 때 냄새가 발생하는 거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냄새가 나는 건 결국 우리가 잘 씻고 들어가지 않은 거죠. 그 수영장에. 깨끗하게 씻고 이용하는 걸로. 네, 그러는 걸로. 그래서 저는 이 책 아까 이제 테이블에 있을 때 같이 펼쳐보고 너무 좋았던 게 아까 글지마 작가님이랑도 이야기했지만 그 수영장에서 만난 사람들 밖에서 절대 못 알아보고 네. 밖에서 만난 사람들 수영장에서 절대 못 알아보잖아요. 맞아요. 샤워실에서도 못 알아본단 말이죠. 그래서 그런 게 이 책에서 너무 잘 보이는 거예요. 맞아요. 그래서 너무 재미있다. 이게 이렇게 한눈에 볼 수 있네. 이 사람이 이 사람입니다. 뭐 이거를 이렇게 볼 수 있구나 해서 이렇게 쭉 펼쳐보는데 이게 책장을 계속 뒤로 넘겨보고 싶고 맞아요. 궁금해지고 맞아요. 와 너무 신박한 컨텐츠다. 네. 그 생각을 진짜 많이 했어요. 그리고 맨날 일상복은 무채색 입으면서 수영복은 막 오색 황색색, 찬란한. 네, 막 파란색 입으시는 분들 계세요. 그래서 더 못 알아보는 맞아요. 거예요. 이게 취향이거든요. 수영복 색깔마저. 그럴 수 있겠네요. 그리고 수영장은 오래 다니면 다닐수록 수영복이 화려해져요. 맞아요. 미디가 이게 올라가고 수영모도 화려해지고 맞아요. 그래서 초급 라인은 되게 거무튀튀하거든요. 맞아요. 근데 저 고급으로 갈수록 그 수영복이 다 작아지고 짧아지고 저도 처음에는 네이비색 입었다가 네. 좀 익숙해지고 나서는 점점 밝아졌던 것 같아요. 지금 어떤 색깔? 초록색이에요. 초록색 반짝이에요. 우와. 오, 재미있는 수영의 세계. 제 모습을 상상하고 있었어요. 무슨 색깔 하실지 무슨 되게 색깔을 궁금하네요. 할까? 네, 네. 그렇다면. 일단 해에 오시면 같이 이야기를 더 나눠보도록 하죠. 사실 집에 꽂혀 있는지를 잘 몰랐던 책 중에 하나인데 제가 좀 자주 추천하는 책 중 하나죠. 전기가오리의 보선 작가님이 쓰시고 글인 조금 깁니다. 철학 인다 그래픽 2 비거니즘 아멜리의 비건주의 이야기입니다. 보선 작가님은 나의 비거니즘 만화를 그리신 분으로 유명하고 아마 표지 보시면 다들 어떤 건지 아실 수도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네네. 그래서 그 책에서 조금 비거니즘 관련해서 철학적으로 이야기 나눠볼 수 있는 주제만 좀 뽑고 더 내용을 덧붙인 책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아예 소개에 나옵니다. 책은 비건주의를 둘러싼 정보와 쟁점을 만화로 시각화한 것이다. 그래서 이제 비건주의를 철학적으로 다룰 때 생각해볼 만한 문제의식들을 담고자 하였기 때문에 비건을 권유하는 게 아니라 비건주의를 좀 더 설명하고 그거와 관련된 철학 이야기를 해보자라는 내용이었거든요. 네. 그리고 와닿았던 부분 중에 하나가 익숙했던 것이 낯설어지고 확신보단 의문이 많아지길 바라며 라고 써있더라고요. 맨 처음에 그 비건 관련된 책, 그 김한님 작가님의 책 맨 처음 읽었을 때 내가 이렇게 세상을 모르고 살았구나 라면서 엄청 놀랐던 지점들이 무척 많았거든요. 네. 그래서 약간 그 비건 관련된 생각을 하신 분들은 이런 거를 많이 경험하셨구나. 약간 그런 부분에서 좀 공감하고 있었던 부분이고요. 네. 또 놀랐던 중에 하나가 비건주의랑 채식주의가 다른 거더라고요.
저는 진짜 몰랐는데 네. 이게 비건주의라고 하면은 종차별을 넘어 모든 동물의 삶을 존중하고 모든 동물의 착취에 반대하는 삶의 방식이자 철학이라서 채식뿐만 아니라 있는 거랑 쓰는 거 등과 관련해서도 뭐 동물 실험을 한 물건을 안 사용한다던가 뭐 이런 것까지 포함이 돼 있다고 하면은 채식주의는 좀 더 이제 식이 방법에 중점을 둔 거죠. 그래서 꼭 동물권의 문제뿐만 아니라 그냥 종교적인 이유 혹은 그냥 건강상의 이유로 고기를 못 먹으시는 분이 제가 주변에 한 분 계시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이유 때문에 시작하신 분들이 많아서 조금은 다르다. 근데 이거를 사람들이 헷갈려 하는 이유가 채식주의자를 나누는 파트가 또 있긴 한데 거기에서 비건이라는 파트가 아예 가장 높은 파트라고 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정말 채소만 섭취하는 사람을 이제 비건이라고 분류하기 때문에 그 두 개를 좀 혼동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를 표현하는 방식으로 나는 비건주의적 삶을 지향한다. 혹은 나는 먹는 게 비건이다. 약간 이렇게 좀 다르게 표현할 수 있다는 거. 그래서 저는 좀 비건에 대해서 많이 그래도 공부했다고 생각을 했는데 또 되게 콕콕 잘 집어서 말씀을 해주시더라고요. 그리고 또 막 비건주의적 삶을 지향한다고 말을 했을 때 사람들이 가끔 하는 말 있잖아요. 야, 동물 생각할 시간에 아프리카 사람 생각해라. 혹은 그러면 고기를 먹는 사람의 도덕성도 존중해줘야 되는 거 아니냐. 약간 이런 말들에 대해서 어떻게 답변하면 좋은지 혹은 생각을 더 넓혀볼 수 있다라는 그런 답변도 많이 남겨주셔서 되게 좋았던 책인 것 같아요. 비건을 해보세요 라는 것보다 비건은 이런 거니까 좀 더 같이 알아가 보자 라는 입문서 느낌이라서 좋았던 것 같습니다. 엄청 설명이 잘 돼 있다는 인상을 받았어요. 네. 그림도 너무 귀엽고 내용도 뭔가 사람들이 궁금해할 법한 걸 엄청 체계적으로 잘 정리가 되어 있다 이런 인상. 네, 오네요. 그래서 읽어보고 관심 있으시면 작가님의 그 나의 비거니즘 만화를 이렇게 넘어가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비건이즘 만화를 보신 분들이라면 익숙한 그림체기도 해서 오히려 설명적으로는 굉장히 잘 와닿을 것 같기도 하고 네. 사실 저희가 비건과 채식을 헷갈리는 게 음식에 국한되어 있어서 그런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 요즘에는 화장품이나 이제 패키지 브랜드에서도 비건 관련된 패키지 이런 용어들을 조금 사용하게 되면서 사람들한테 그래도 한층 더 가까워졌다고 생각을 하지만 우리는 자세히 잘 모르는 경우가 많아서 네. 그런 의미에서도 정말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덧붙여보자면 이 책을 가져온 이유는요. 네. 제가 좋아하는 계절이 약간 저도 마찬가지로 환절기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최근에 어머니가 취나물을 그렇게 삶아주셨거든요. 너무 맛있더라고요. 그죠? 네. 그래서 또 봄나물 중에서도 제가 막 달래나 혹은 요즘에 섬초라고 시금치에 비슷한 건데 가격이 2-3배 되는데도 물량이 부족해서 막 취소를 하고 그런데요. 그래서 약간 그러한 제철 봄나물과 가을 나물을 먹으면서 읽으면 좋은 책이지 않을까 싶어서 가져와 봤습니다. 사실 막 그렇게 엄청난 사명감이 있다거나 잘 해내고 있다는 생각은 들지 않는데 어쨌든 부족하더라도 계속 시도하는 것이 훨씬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하게 되고 또 이제 비건 지향이신 분들도 저에게 용기를 주시기 때문에 그래서 적어도 혼자 먹을 때는 혼자 먹는 날이 굉장히 많답니다. 그래서 그럴 때는 그냥 집에서 막 해먹을 땐 채식 지향으로 하고 있습니다. 근데 거의 집에 육류가 집 냉장고에 있을 때도 물론 있는데 대부분 1년에 정말 몇 번 안 들어오는 것 같아요. 뭐 누가 선물을 줬다거나 뭐 손님이 와서 뭘 먹고 싶다. 그러니까 친구들이 가끔 저한테 놀러와서 이거 해주면 안 돼? 할 때 있거든요. 네. 그럴 때 말고는 잘 안 들어오는 것 같아요. 네, 그냥 같이 사는 사람이랑 가급적이면 그렇게 한번 살아보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서 나름대로 최소한의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김한님 작가님도 말씀하신 게 완벽한 한 명의 비건주의자보다 여러 명의 그렇게 좀 원활한 그러니까 플렉시테리언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런 사람이 많은 게 훨씬 이롭다라고 말씀을 하셔서 부담 없이 좀 그런 지향하는 삶을 꾸준히 이어가는 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좋은 책 추천 감사합니다. 네. 저희가 이렇게 1, 2부를 진서아 작가님과 함께 했는데요. 벌써 작가님을 보내드릴 시간이 와서 오기 전부터 굉장히 아쉽네요. 네. 너무 두근두근한 마음으로 왔는데
제가 진짜 말을 못하거나 방송을 망치면 어떡하지? 막 이런 생각을 했는데 두 분이 너무 편안하게 해주셔가지고 너무 즐겁게 하고 싶은 이야기 다 하고 가는 것 같고요. 다행입니다. 네, 불러주신 덕분에 서울 투어 지방인의 서울놀이 이렇게 불러주시면 저한테는 굉장히 좋은 이유가 되거든요. 맨날 미루던 친구들과의 약속도 다 한번 해결할 수 있고 그리고 두 분 새로운 인연을 네. 만나게 돼서 너무너무 기쁘고요. 정말 팬심을 담아서 저희 사인도 다 받고 오늘 너무너무 행복한 하루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요. 네. 저희는 1, 2부 진서아 작가님과 함께한 방송을 마무리하고요. 다음 주에는 개인 녹음편으로 돌아오겠습니다. 그럼 저희 같이 인사드리고 마무리할까요?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